Streams louder.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을 요리하는 미쿡 목사죠. 미국입니다. 오늘은 그 고유정이라고 하시는 그 여자분의 제주도 펜션에서의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이슈여서 그 문제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른 모든 기사들을 지금 잠식하고 있어서 저도 좀 다뤄보고 싶네요. 사실은 이제 고유정이라고 하는 피의자고요. 전 남편이 피해자인데 이제 너무 잔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살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살해 후에 시체 유기에 대한 그 여러 방법들이 알려지면서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하다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잔인하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동의하지만 그 근본 원인의 그 잔인함은 계획에서부터 온다. 아주 치밀한 계획이요.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기 2주 전부터 정말 그 두 사람 간의 아들 면접권에 대한 재판 그 패소 후에 부터 이제 계획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때부터의 그 계획적인 철저함에 그 잔인함에 대한 표현이 극에 달한 것 같아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 형량에 대한 문제도 이 문제에 관계되겠죠. 그래서 그 의지 차원에서 그 잔인함 이렇게 우리가 좀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경계성 성격 장애로 아주 전문 프로파일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말 그대로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것이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입니다. 이제 장애라고 하는 단어가 disorder인데 문자적인 의미를 따져보면요. 사실은 질서가 아닌 것 혹은 질서가 무너진 것, 질서에 반한 것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체계가 좀 잡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영적 질서, 인격적 혹은 사회적 가치의 질서가 잡혀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사회성의 결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경계성 성격 장애는 원인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 abundance fear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극심해지면서 관계의 단절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느껴서 이제 극단적인 그런 폭력성이 나타나는 거, 심리학적으로나 병리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영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둠의 세 유형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세 유형. 첫 번째가 이제 에고이즘, 이기주의를 넘어선 나르시즘이죠. 자기 중심성, 자기 도취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르시즘형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크리스찬은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그런데 이제 어떤 크리스찬이티, 어떤 또 교회, 어떤 설교자들은 오히려 이제 자기 중심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조류입니다. 나를 만족시켜라. 자기가 기쁘면 다 기쁘다. 이거 아니죠.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늘 가슴에 둬야 되겠죠. 두 번째 어둠의 유형이 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의 유형이 마키아벨리형이거든요. 모든 것을 수단화 삼고 도구화 삼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나르시즘, 자기중심성, 에고이즘, 이것에서 이제 비롯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대로 사회성의 결여, 관계성의 결여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더 넘어서서 모든 것을 그 도구화 삼고 수단화 삼는 거, 이거 아주 그 말 그대로 크리스찬니티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특히 이제 인간을 수단화 삼고 도구화 삼는 거라든지 하나님과 교회를 수단화 삼고 도구화 삼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신앙을 수단화 삼고 도구화 삼으면서 다른 거 추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물질, 기복적인 거, 그거 다 이단적인 요소입니다.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복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교회마다 목회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또 성경 말씀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어둠의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이코패스형입니다. 이것은 감정이입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I don't care인데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의 첫 번째 유형이 가지고 있는 파생적인 유형일 수도 있는데 이제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제 그 한 현상인데요. 말 그대로 감정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오감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슬픔 이런 것은 못 느끼고 분노, 증오 뭐 이런 것들은 또 가지고도 있고요. 그 특별하게 이제 그 고유정 씨 사건에 의하면 제가 단정할 수 있는데 어둠의 세력의 3요소를 두루 겸비하고 갖춰버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즉 이제 나르시즘, 자기 도취, 완벽주의를 표방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찌 뭐 이럴 수 있는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재혼을 하고 지금 현 남편과의 관계, 그 현 결혼 생활에 대한 파괴의 위험성 또 걸림돌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프로파일러들은 분석을 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일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분석도 동의를 좀 하고 또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바로 현 남편의 슬하에 이제 4살 박의 아들이 있었는데 내가 키우겠다 데려와라 해가지고 데려온 지 이틀 만에 3일째에 이제 시체로 발견되고 경찰에서는 그냥 잠자다가 질식사 이 정도로 무마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범죄에 고유정 씨가 관계가 됐다면 의붓 아들의 죽음에 그 친아버지하고 둘이만 자게끔 하고 의도적으로 그 알리바이를 계획하면서 그 범죄가 이제 2, 3개월 전인데 그 성공했었다고 한다면 아주 자신감에 충만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남편도 살해할 수 있었고 이제 완벽한 완전 범죄에 대한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담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범행 도구들에 대한 반납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건 어둠의 세력의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에 대한 가치에 대한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이죠. 관계성의 그 인생에 대한 그 가치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 내지 자기 도취, 그 나르시즘 거기에 가득 차서 정말 수단화 삼고 도구화 삼는 그것도 사람의 생명을요, 또 다른 인격을 그렇게 삼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또 동시에 사이코패스형 정도로 감정이입이 안 되는 아주 그 독립적인 이제 행동을 하면서
인격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벌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바라는 것은요, 우리 모든 인간이 이런 그 포악성이 있는데 그 어둠의 세력이 팽배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책임성 속에서 관계적 인간, 그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고 본질상으로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못 만나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어둠의 세력의 볼모가 될 수 있고 사로잡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지음받고 또 그렇게 살도록 명령받은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서 관계적이고 또 생명의 가치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이 질서, 영적인 질서, 이 가치의 질서, 디스오더하지 않는 건강한 영성과 성격 또 인격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우리 고국의 동포들에게 좀 바라는 것은요,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하다 보면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요, 그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모든 것들을 주의한다고 해서 정말 큰 사태를 피해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특별히 우리 관공서, 우리 공무원들, 경찰을 비롯해서요, 모든 분들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자, 이런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100건의 신고라든지 도움의 요청이 있을 때 이 한 건이 바로 내 이 직장, 내 인생, 또 우리 가족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초동에 제대로 대처를 하면 이런 그 끔찍한 일이라든지 생명을 잇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 1위 공화국에 그 누명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고 관계적 인격과 인간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좀 교육하는, 그래서 가정 해체 시대인데 다시 한번 조금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정말 관계성, 사회성을 배워서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들의 자녀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쿡 목사였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삶 아닙니까요? 아름다움을 요리하는 목사, 미쿡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